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캐시카우 필랑트가 공개됐습니다. 오로라2라고 했던 바로 그 차였죠. 와, 디자인 진짜 미쳤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구매하는 준대형 SUV에 하이브리드까지 달려있는 그런 차예요. 연비가 리터당 15.1km라고? 아니 잠깐만, 너 준대형 SUV 아니야? 근데 연비가 이 정도 나온다고? 그리고 가격표도 같이 나왔어요. 가격이 4,3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심지어 풀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프리 알핀을 골라도 5천만원이 안 넘어요. 준대형 SUV에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고 옵션도 풍부한데 준대형 SUV 시장에 매기 같은 차가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필랑트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 구매해야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면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약간 그 로봇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전면부 모습을 보면 그랑콜레오스도 그렇고 필랑트도 그렇고 그릴과 차체가 구분되지 않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릴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이 르노 로장주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밀리 룩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가운데 있는 로장주 엠블럼도 라이팅이 들어오도록 돼 있으면서 그릴에도 일부분 라이트가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DRL이 범퍼 아래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헤드램프는 위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합성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SUV 디자인을 할 때 헤드램프를 그릴 디자인 안쪽으로 넣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헤드램프를 구성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처음에 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 와, 굉장히 멋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들은 오히려 약간 복잡하게 느껴진다거나 난잡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실물을 좀 봐야 알 수 있겠죠. 측면에서 보이는 건 정석 그대로의 SUV가 아니라 쿠페형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실내 공간을 좀 크게 뽑거나 트렁크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뒤쪽을 완만하게 깎는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필랑트는 준대형 SUV이긴 하지만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완만한 느낌을 좀 줬어요. 전장 재원을 보면 길이가 4,915mm거든요. 중형이라고 하는 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애들이 4,800mm를 살짝 넘고 팰리세이드가 5m를 살짝 넘기기 때문에 중형과 준대형 사이, 그 애매한 사이 지점에 위치해 있는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디에로 라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2열부터 벨트 라인이 좀 극적으로 위로 뛰면서 샤프하게 뒤쪽 디필러 라인까지 확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기존에는 거의 보기 어려웠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과연 실물로 봤을 때 스포티한 느낌을 줄지 아니면 벨트 라인이 좁아서 이 창문에 있는 면적이 너무 좁게 되면 이 차가 약간 옹졸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실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후면부에서는 앞면과 비슷하게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정말 많이 넣어놨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위쪽으로는 구멍이 뚫려있는 이 스포일러를 달아놨고요. 아래쪽으로는 굴곡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리어램프가 있는 부분은 샤프하게 빡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그 아래에는 들어가고 범퍼 라인에서는 다시 나오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리어램프가 있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이게 차체색을 따로 입혀놨네요. 보통 이 자동차가 날렵하게 보이도록 이 차체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범퍼 아래쪽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서 얄쌍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위쪽에다가도 적용을 한 게 정말 신기해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로장주가 들어가 있으면서 필랑트가 필기체로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필랑트라는 차량은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티함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을 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필랑트가 한번 딱 지나가면은 왠지 한번 뒤돌아서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도 살짝 보면요, 실내에서는 우리가 그랑콜레오스에서 봤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 적용돼 있고요. 총 3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이 조수석에도 유튜브나 OTT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눈에 띄는 거는 이 핸들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약간
약간 그 D컷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서 요트용 느낌의 핸들을 살려놨네요. 보통 저는 장거리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 핸들 아래쪽에 뭔가 구조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잡기도 편하고 주행 보조를 켜놨을 때 이 한쪽으로 토크를 살짝 줘서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안 뜨게 하는 그런 자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들 디자인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됐어요. 이 파노라믹 글라스는 중간급 트림부터 적용이 되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2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해 보이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2열 통풍 시트 기능은 어떤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넣을 수 없는 옵션입니다. 2열에서는 딱 열선 시트 그리고 공조 컨트롤 요 정도까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필랑트를 보면 딱 5인승 시트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6인승이나 7인승 시트도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 5인승 시트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격표를 보면요. 필랑트는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으로 나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륜 구동 딱 하나로 나옵니다. 사륜 구동 모델은 없어요. 그리고 트림은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테크노부터 보면요.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가격이 4,331만 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리터당 13.8km 이상 공인연비를 인증받아야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제 혜택을 받냐 받지 못하냐가 1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13.8km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부 트림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죠. 근데 필랑트는 신기한 게 19인치 휠을 장착하던 20인치 휠을 장착하던 복합으로 15.1km/L 연비 인증을 받아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튼 4,300만 원에 시작한다 라고 하니까 좀 저렴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중형 SUV인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3,900만 원부터 시작이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7인승이 4,900만 원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저렴한 듯한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테크노 트림의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랑콜레오스랑 똑같은데 제원상 출력이 5마력 정도 더 높은 250마력입니다. 모터 출력이 더 높아진 건 아니고 엔진 출력이 그랑콜레오스에서는 144마력이었는데 필랑트에서는 150마력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모터 출력이 100kW, 60kW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135마력 정도 되는 모터라서 시내 도로에서나 고속도로에서 모터 출력만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해요. 실제로도 제가 그랑콜레오스 가지고 장거리 시승기 뛰었을 때 연비가 18.3km/L가 나왔거든요. 필랑트도 시승차를 구하게 되면 이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풀투풀 실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려면 리본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들어가요. 요거 생각보다 승차감에서 차이가 꽤 느껴지거든요.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첨단 주행 보조가 선택 옵션 없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사실 이제는 이게 대단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도록 느껴져요.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전방 다중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따로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관을 보면 와 정말 이거 진짜야? 후방 LED, 방향 지시 등 이런 LED가 전부 기본 적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필랑트의 외관 모습을 보면 LED 라이트가 적용이 안 됐을 때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해도 기본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19인치 휠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다음 내장에서는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게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꽤나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일 아래급 트림이 맞아? 제일 아래급 트림 치고도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사양을 보면요. 아니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방금 전까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전동 트렁크, 인텔리전트 스마트 키라고 해서 원격으로 자동차를 조절하고 히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야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그리고 편의사양에 볼 게 정말 많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당연히 이건 조수석까지 포함입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앞좌석에 적용이 되고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만 적용이 됐어요. 여기에 하이패스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제가 이 테크노 트림의 옵션표를 보면서 이거는 선택 옵션으로 놔둬도 충분히 사람들이 선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옵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SUV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 옵션도 보면요, 163만원짜리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12.3인치 디스플레이 하나 들어가고 뭐 파킹 보조랑 후방 긴급 제동 보조, 요것만 딱 들어있는 게 163만원이에요. 이게 선택 옵션 끝입니다. 뭐 진짜 장난 하나도 없이 테크노 트림에다가 선택 옵션 딱 하나 넣어서 뽑으면 진짜 가성비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트림도 한번 보면요, 아이코닉 트림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적용하고 4,696만원입니다. 테크노 트림 대비해서 36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보면요, 일단 테크노 트림에서 선택 옵션으로 있었던 걸 기본화 했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랑 후방 긴급 제동 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외관에서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에서는 연비 때문에라도 좀 작은 휠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르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인치나 20인치나 동일한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중 접합 차원 글래스가 앞면 유리 1열, 2열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내장에서도 보면 뭐 일체형 라운지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시트 헤드레스트에 로장조 로고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뭐 데코레이션 관련된 옵션이고, 중요해 보이는 건 뭐 앰비언트 라이트 정도? 편의에서는 운전석 파워 시트가 6방향에서 8방향으로 바뀌고 요추 받침대가 추가돼요. 아까 테크노 트림을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편의 사양이 꽤 많이 추가돼서 아이코닉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주차 보조 시스템, 그런 기능하고 무선 충전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이코닉이에요. 360만원 정도 테크노 트림하고 가격 차가 있는데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 옵션도 보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스마트 룸미러 들어가는 게 163만원이고요 시그니처 패키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213만원입니다 근데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 색상 고르는 가격이 50만원 정도고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틴 화이트나 세틴 포레스트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무광을 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133만원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8개 들어가는데 이걸 10개로 바꿔주면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색상 바꾸는데 40만원짜리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코닉 트림까지 보니까 아이코닉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에스프리 알핀도 보면요, 가격은 4,971만원으로 아이코닉보다 한 27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능이나 옵션적인 부분이 달라지기보다는 외관 디자인, 휠,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라서 이런 외관 디자인이 크게 바뀌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를 만한 것 같아요. 선택 옵션으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14만원인데 이거는 스마트 룸미러가 기본 포함이라서 가격이 조금 내려간 거고, 그 다음으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 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에스프리 알핀 1955라고 해서 에스프리 알핀보다 한 220만원 정도 더 올라간 모델인데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랑콜레오스도 에스프리 알핀 누아르라고 해서 뭐 999대 한정판으로 나왔던 차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판답게 뭐 전용 디자인이랑 전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온 르노 필랑트 가격을 한번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 테크노냐 아이코닉이냐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무조건 가성비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테크노 트림에다가 선택 옵션 딱 한 가지 더해서 4,495만원에 뽑으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서 딱 아이코닉만 선택해서 4,696만원에 뽑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보스 서라운드도 그렇게 크게 필요해 보이진 않아서 딱 아이코닉만 골라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코닉이 진짜 상품성이 괜찮은 게 4,700만원에 준대형 SUV인데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이 비슷한 동급 차량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 뭐 컴포트랑 스마트 커넥트 정도를 넣으면 이 필랑트의 아이코닉이랑 얼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요 가격이 한 4,7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중형 SUV 풀옵션 정도 살 돈이면 준대형 하이브리드 SUV를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필랑트가 가격 책정이나 옵션 구성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사륜구동 모델도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륜구동 모델이 선택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게 살짝 아쉬운 지점이고 그 외에 보면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르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준대형 하이브리드 SUV 필랑트 가격 가성비도 한껏 챙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르노 필랑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